좋은 말씀 잘 듣고 진짜 떡이 생기는 걸까? 첫 번째 우리 노사연 마담님의 이야기를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웃어서. 아, 예.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아니죠? 아니 나 진짜 이 주제를 보면서 나 웃겨 죽겠어 지금. 사실 우리 남편이 나의 전화 입력이 뭐로 돼 있는지 아세요? 뭐예요? 저 미스코리아로 돼 있어요. 진짜?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와 아니, 관련이 있나요? 미스한 거지, 미스 코리아. 저는 제가 말한 대로 어릴 때부터 미스. 예. 아니,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미스 다시 말해봐요. 화장품 모델도 제가 했잖아요. 했죠. 네. 사람들이 다 물건 잘 팔렸어. 잘 빌딩 세웠죠. 버섯 화장품. 예, 모델 바뀌는 바람에 이제 조금 바뀌었지만. 왜냐면 크림이 많이 들어가잖아. 이성민 씨, 한번 노사연 씨에게 응징 당하나요? 아니, 진짜 소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나 지금 처음부터 좀 흥분되네. 열받았어. 요새 손 안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성민. 늘 저에게 아버지 이렇게 보는 그 표정이 지금도 생각나요. 저만 보면 그냥 좋아. 목사님의 늘 표정 있잖아요. 네, 저를 바라볼 때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보고 하시지만 그렇게 막 지긋하고 아버지가 좋아서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 너무 살이 찌고 막 그러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나오면 너는 미스 코리아감이라는 거예요. 너는 틀림없는 미스 코리아라는 거예요. 다리가 일단 미스 코리아라는 거예요. 다리가 있다. 근데 그게 말이 능력이라니까. 다리 예쁘시잖아요. 나 진짜 다리가 이쁜 것 같아요. 고다요. 정말 고주세요. 다리 진짜 예뻐요. 누구나무 선수 방송했으면 좋겠어. 다리가 너무 예뻐. 진짜. 그런데 이제 대학가요제를 나갔잖아요. 대학가요제 나갈 때 저는 이제 뭐 피가 이제 저희 집안이 엄마 쪽이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가수가 되는 건 줄 알고 가수인지 미스 코리아인지 거의 갈등했어요. 갈등했어. 본인 혼자 심각하게. 갈등했어. 갈등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자꾸 살이 찌고 있는데 살이 자꾸 사춘기 때 자꾸 먹으니까 아버지가 먹는 게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제가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아버지가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 마르고 난 다이어트 같은 거 할 수 없고 나는 미스 코리아라니까 계속 먹는 거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근데 눈빛이 그게 아닌데 집에 먹으면 미스 코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신감으로 계속 사는 거죠, 나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게 그 부모님들이 주는 자신감 있잖아요. 넌 최고고 엄마는 노래 잘한다 그러지 아버지는 미스 코리아라 그러지. 자존감이. 네, 자존감이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대학가요제를 나가고 난 다음에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미스 코리아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너무 다른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충격 먹고 그다음에 막 살 빼려고 막 약 먹고 그래가지고 우울증도 걸리고 억지로 살 막 빼기 시작해요. 남자들이 주변에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너무 세상을 모르게 키운 거지. 밖에 나와 보니까 너무 잘해주는 것도 그것도 자신감도 세상하고 부딪힐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래 그나마 제가 힘이 있었으니까 버티는 거죠. 부딪히는 힘이 부딪히는 힘이 있으니까 버틴 거지. 아니면 그냥 이거 오해해서 완전히 사람 망가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딱 좋았던 게 뭐냐면 대학가요제 끝나고 좌절해서 난 이제 가수를 못 하겠다. 아버지 너무 자존심 상한다. 내가 노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뚱뚱하다 그러고 심지어 나 텔레비전에 나온 것도 잘리고 막 너무 슬픈 거야. 그 짜증나는 거. PD 선생님 너무 꼴보기 싫고.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내가 되게 의기소침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가수는 고양이가 흰 고양이든 백 고양이든 고양이는 쥐를 잘 잡으면 된다는 거야. 네가 얼굴이 뚱뚱하고 날씬하고 얼굴이 크고 작고 간에 가수는 노래 잘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와닿았어요. 맞아. 샘물을 찾은 것 같더라고요. 그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 뭐 다른 데서 보신 거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말한 게 나는 평생 나의 담고 사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저한테는 기준이 된 거예요. 가수는 노래를 잘하면 되는 거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저 그렇게 밀고 가가지고
이 38년 동안 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말. 근데 그렇게 옆에서 진짜 자신감을 계속 넣어주는 게 진짜 제일 최고의 교육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특히나. 가끔 저도 아까 이상우 씨가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고맙고 그런 것처럼 저도 매일 그렇게 감사해요. 동원아, 네가 엄마 아빠 아들이어서 너무 고마워. 난 감사해. 그냥 그렇게 말해주면 얘는 그게 자존감인 것 같아요. 난 근데 너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엄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아들은 야 너 우리 집에 태어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알아주니 감사하네요. 야 고맙다 그러면 좋게 받아들이면 안 돼. 야 엄마 내가 살아온 세월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 알잖아. 진짜 방송 나가서 내 얘기해서 먹고 살더만 요새 이래. 요새는 애들한테 못 나가겠어요. 애들마다 다르게 대해야 돼. 근데 노살마담님도 아버님의 말씀 덕분에 지금까지 네, 그게 그러니까, 나를 네. 버티는 진짜 중심이 네네. 됐잖아요. 그게 이런 완전, 것들처럼 부모님 중심점 말씀 잘 중에 썼어. 진짜 이런 얘기 때문에 나는 진짜 힘이 됐다. 바로 일어섰다 이런 게 있나요? 성기수 씨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해주셨던 얘기 때문에 힘이 돼가지고.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했던 좌우명은 다른 건 모르겠고 아니, 저 말씀 어렸을 때,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 예. 항상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 자식이 나사가 풀려가지고 나사를 쪼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로봇인 줄 알았어요. 하도 그 이야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나사를 쪼여야 된다고 그래서 어린애한테 나. 나사를 쪼여야 된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아버지한테 사랑의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참 근데 아버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삐뚤어져 나갈 때마다 아버지가 좀 바로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걸 좀 강도를 세게 잡아주셔서 그렇지.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셔서 이제 6살에 등치가 커가지고 유치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자꾸 저만 등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을 가면은 제가 안 놀고 앉아 있으니까 안 돼서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 그때 뭐 기억 니은 디귿도 모르는 상태여서 그때부터 이제 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빠가 기억 니은부터 가르쳐 주시고 읽기 뭐 쓰기 이런 걸 해주셨는데 기억에 저희 이렇게 네모난 칸 있는 그거를 이제 노트를 쓰잖아요. 처음에 배울 때는 그러면 그거를 가득가득 반드시 채워야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국민교육원장을 매일 아침에 읽어야 했는데 1600에 이바지 한다 발음이 안 되면 아빠한테 정말 요만한 주먹으로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그때 그 발음이 교정이 돼서 지금 제가 방송을 해도 뭐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듣는 것 같고 국민교육원장 덕분에. 네. 이게 반듯반듯 해야 된다는 것이 저한테 좀 약간 인식이 돼서 제가 사실 약간 뭐 이렇게 비뚤어지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빠가 초등학교 때 주산을 배워야 한다. 이제 컴퓨터를 배워야 한다. 이제 여자가 직업이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늘 한 발 앞서서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모님 말씀 들어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애를 이번에 중2를 붙들고 자 이제는 내신이 중요한 시대니까 내신을 좀 열심히 하자. 그랬더니 저희 애가 엄마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근데 제가 거기서 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책임질게. 정말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벌써 밀렸어, 참 그런 부모 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어떻게 그거를 한 발 앞서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을까. 그때는 굉장히 잔소리였고 정말 이 안 닦는다고 칫솔 들고 다니면서 저한테 네가 오늘 안 닦았지. 그래서 맨날 그렇게 구박을 하시고 잔소리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큰 가이드라인이 지금 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생을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은 주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 잘 된 케이스지만 특히 연예인들 중에서도 개그맨들은 부모님 말을 안 들어서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다 안 들렸지. 너 개그맨 시험 칠 때도 몰라지지 안 않았어? 들어야 돼. 들으면 큰일 나. 시험 볼 때 나와 개그맨들. 그쵸, 그쵸. 부모님 면접에 말 나오잖아요, 면접에 저희. 나오지. 예. 부모님 말을 들었다 그러면 집에 가라 그래. 다 반대하셨죠? 저도요. 이 자식 그거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 군대 가기 전부터 시험을 봤었는데 빨리 군대 나가라 해서 군대 가서 배워온 거 딱 인내심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너 이제 자격증 따야 되는데 자격증 안 딴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개그맨 시험 볼 거라고. 그러니까 너 맨날 떨어지잖아. 그럼 시험 보고 가서 떨어지면 대부분 위로해 주잖아요. 잘 떨어졌다, 잘 떨어졌어. 이게 아버지가 이게 왜냐면 저도 울고 있는데 잘 떨어졌다. 야, 내 말 들었어. 너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했지. 너 벌써 돈 벌었지. 잘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게 호기심이 생겨서 집을 나와서 몇 년간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대학로 지하에서만 생활을 해서 결국 13번 만에 이게 방송국에 13번 만에? 네. 그때 아버지가 오히려 힘을 내봐 그랬으면 오히려 제가 이제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잘 따라갔다 잘 따라서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그 생각이 나니까 내가 오기로 한번 보여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된 것 같아요. 방송 할 때 알았어요. 뭘요? 시험 보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네, 방송 라디오 나오니까 이제 친구들이 야, 네 딸 목소리 비슷한 게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네,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들은 거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다 싶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물어보더라고. 너 요새 뭐 하러 다니냐고. 아버지 그냥 그랬더니 너 이놈의 지집 방송에 나오던데 이놈의 지집에 거짓말한다고.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싫어하셔가지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번에 집 살라 그런다. 적금 들었다. 대부분 반대하나 바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반대하다가 완전히 좋아하시는 게 이게 마음에 들었었나 보지. 아버지가 개그맨으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는 자랑을 했더라고요. 집에서는 얘기 안 하셨는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셨더라고요. 네. 부모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게 저는 이 주제 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부모가 정말 엉터리고 제가 부모고 애를 셋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키우는지 매일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저도 뭔가를 모르겠거든요. 나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내가 하물며 애들한테 하는 말이 저희 애들이 그래요. 이거 이렇게 좀 해봐. 그럼 엄마 일주일 전엔 그렇게 말 안 하셨잖아요. 할 말 없어. 엄마 작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도 모르는 내 이 모순인데 부모 말을 들으면 된다. 저는 그거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진짜 부모님 말씀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부모 말을 들어야 성공한다, 듣지 않아야 성공한다. 이전의 전제가 뭐냐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하냐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야 그래도 부모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나온다. 엄마 말 들어야지, 아빠 말 들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부터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기예요. 적정 시기까지는 부모 말을 들어야 되고요. 적정 시기 이후에는 부모 말을 안 들어야 돼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통 사춘기죠. 특히 그 사춘기 이후 시기에 부모 말을 너무 잘 들은 아이들은 어른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도 부모로부터 전혀 독립이 안 돼 있고 우리 애기 어떻게 어른 무시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우리 많아요. 애기 어떡하지? 우리 애기 박수홍 씨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이게 그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서 잘 된 케이스들이 여기도 이제 여러분이 계시는데 병기수 씨는 혹시 부모님 말씀 중에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다 싶은 것들은 없었나요? 맞는 건 아니다 싶은 게 아니라 반대로 야 이거는 좀 들었어야 되는데라는 게 사실은 이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평소에 보증 서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를 정말 자주 하셨었어요. 그래서 왜 이걸 자주 하시나 그 이유는 모르고 어린 마음에 사실은 그 모르니까요. 제가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그맨 되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부탁하는 사람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근데 개그맨이 되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에 홀린 것처럼 제가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뭘 바라고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진짜 거절을 못하는 성격에서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게 또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 덤탱이 치고 힘들어하는 찰나에 아버지가 그때서야 야 내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지.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지. 너는 할아버지도 보증 서서 화병으로 돌아가셨어. 아니 그러면 그 서주기 전에 얘기하던가 할아버지를. 그럼 더 신경 써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서주고 이미 손해볼 때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요즘에 그나마 좀 위안 삼고 있는 건 그러니까 아버지는 절대 보증을 서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섰었고 아버지는 안 섰으니까 또 제가 섰으니까 제 아들은 안 서겠구나. 이게 한 대 걸려서 그러니까 그거 하나 위안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된 걸 내가 한번 잘못 서줬구나. 차라리 격세로 내려가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해야 되겠어요. 소주까지는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아들 때는 그걸 딱 박아서 주려고요. 보증 서지 말자. 근데 혹시 그분한테 얘기 좀 해도 돼요? 네. 그거 보증 섰던 분. 어디서 이게 좀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해외에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거 다 방송 나가니까 조심해요, 진짜로. 덕분에 아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운 부모님. 긍정적이었네. 잘 들었던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의 입장이 돼봐서 본인들의 자녀들이 말을
왜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아, 그럼 안 들어도 진짜 이해를 잘 하시네. 왜 부모가 자식한테 말을 해야 될까요? 말도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너 어느 대학 가라, 어떤 사람, 이걸 왜 부모가 지 운명대로 지 살 길을 가는 건데 그 가는 과정에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죠. 근데 부모라서가 아니라 인생을 좀 더 몇십 년 더 먼저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이 식당이 맛이 없다라든가 저 식당은 좋다라든가를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굳이 돌아가지 않고도 직선 길 갈 수 있는 것들은 조언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조언과 잔소리를 연구해봤습니다. 조언은 상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는 이야기는 조언이에요. 아빠 금수저 같은 게 너무 맛이 없어. 그래? 여기가 더 맛있고 거기는 왜 맛없냐면 주방이 이래서 그래. 이건 조언이에요. 근데 거기 가기도 전에 거기 가지 마. 거기 맛없어. 그러면 걔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경험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잔소리하고 조언의 차이, 상대가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할 땐 조언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국어를 계속 망쳤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빠 국어 잘하는데 좀 도와줄까? 이건 조언이에요. 근데 국어를 망치기도 전에 너 국어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잔소리죠. 근데 저희도 이제 그걸 아는데 저도 이제 어제 그제 이제 중2 진짜 딸하고 갱년기하고 둘이 붙었어요. 저희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이해가 안 가. 아까 그 반항 유전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탁 온 게 제가 얘기를 시작도 안 했는데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내가 그걸 뭘 하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이야, 잘 그러니까 봤어요. 나는 근데 정말 경험상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 예측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좋다 그럼 오늘 너랑 나랑 한번 붙어보자. 갱년기가 이기나 중2가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제 끝까지 붙어서 결국에는 제가 하소연을 해서 사과를 받아냈는데 이게 저도 알아요. 네, 저도 이게 아니란 건 아는데 이게 엄마는 얘랑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이걸 참으려고 나도 아는데 그게 안 돼요. 저희 남편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싸웠는지 자기가 제3자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당신은 몰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녹화하고 오늘 내가 생일이잖아요. 생일 축하한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 날인데 저한테 신문을 던져주는 거야. 부모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오늘 신문 칼럼에 나왔어. 그중에 밑줄을 쳐갖고 저한테 주는 거야. 생일 선물이야 그게. 엄청난 외조인데요? 네. 근데 정말 나도 그게 아니란 건 아는데 알죠.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부모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말도 안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부모가 엉터리더라 이거죠. 양소영 다른 것 같아.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은 내 엄마는 아들 말을 안 듣는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잔소리를 잘 안 해요. 첫째는 워낙 이제 내가 이렇게 키워서 아이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정말 두 아이한테는 정말 사랑 주면서 키워야 되겠다 이제 사랑을 줬더니 저희 아들이 이번에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애들 둘을 앉혀놓고 오빠 하는 얘기 잘 들어. 엄마 지금 상태 어때? 엄마 니들 너무 사랑해 주는 거 알지? 엄마 고생하는 거 알아 몰라? 애들이 안 알까? 오빠 지금 어떻게 살아? 오빠 그냥 그지같이 살지. 엄마가 돈 주디 안 주디 이럴까? 안 주지 이럴까? 그거 봐. 니네 지금부터 엄마 주는 용돈 모아야 돼 안 모아야 돼? 엄마 어떻게 사는지 알지? 니들 오빠처럼 살아야 되겠어? 아니면 엄마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 그리고 엄마 내가 쭉 봤는데 엄마 헛거야. 엄마 내가 쭉 봤는데. 엄마 말은 엄마 저렇게 좋아하는데. 하지만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엄마 아프고 나니까 엄마 기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니들 공부할 거 하고 막 그러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해 이랬더니 엄마 빠져.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얘기를 안 하면 큰애가 워낙 크니까 알아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전 거저먹었어요 요새는. 양소영 마담님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자식은 항상 설득하려고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말을 좀 잘하는 편이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남을 설득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요. 그건 뚱뚱해서 그래요. 자, 우리 결혼할 때 되면 착하다는 자식들도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네. 그 얘기를 우리 어백남 마담님의 이야기로 들을게요.
이거는 누구나 이꼴 적격할 때 이꼴. 아, 이꼴 됐다. 제목을 난 이꼴 제목이. 됐다. 이거가 반대하는 결혼했을 꼴 됐다. 됐다라는 건 다 그래. 야, 80 먹은 사람들한테 물어봐. 성공하셨습니까? 결혼 생활 행복하셨습니까? 물어봐 가서. 행복하던 할매 있으면 같이 와서 얘기 좀 해. 다 인생은 실패야. 인생은 다 80대면은 다 아우 난 왜 그렇게 했나, 왜 나만 그렇게 애쓰고 살았나라는 그런 회의가 느껴져요. 그 결혼할 적에 양가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양가에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대로 반대, 시어머니대로 반대. 시어머니는 공부도 잘하시고 뭐 이렇게 유식하신 분인데 딴따라가 이제 며느리가 된다니까 최고야. 그게 싫은 거야. 그 당시. 그거 요새나 최고라고 그러지 그때는 딴따라라 그랬어. 그랬는데 그 결혼할 때마다 여기 모두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귀신 붙는 거. 그 남자가 왜 그렇게 좋아? 진짜 좋아. 아주 정말 내 귀신 일생을 붙는다 그래요? 귀신 붙는다 그래요? 귀신 붙었어. 귀신 붙지 않고 제정신으로 가는 사람은 제정신이 없어. 아니라. 예. 제정신이 없어. 방법이 진짜. 그래갖고서 무조건 갔어. 준비가 안 됐어 그 집은.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야. 우리는 2층 살고 저 시어머니는 1층. 근데 나는 너무 자유스러운 아이야. 총지휘자가 거기를 가서 식모 눈치를 봐야 돼. 물 한 그릇 먹으려도 2층에서 가만 나와서 물 한 그릇 떠먹다가 뒤에서 식모가 나타나면 이래고 그렇게 됐어 내가.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가 명언했어. 날더러 가지 말라 그랬지. 아이고 나 여기 와서 왜 냉수를 먹어도 눈치를 보니 이런. 진짜 욕이 내가 나한테 계속 나오더라고. 완전히 외계에다 탁 던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는 그랬거든. 넌 따로 살아야 살지. 누가 너를 도와주냐. 집에서도 다 해피를 놓고 가면 우리가 다 제자리에 찾아놓으면은 그래도 찾는 판에 거기 가서 어떨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애가 페인이 되는 거야. 첫째는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어른이 있어야 돼.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 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때 반대. 노사연 마담님은 반대가 있었나요? 뭐 그때는 이제 제가 지금 같이 이렇게 그 종교가 우리 저 부모님이 그 좀 잘 아는 점을 보러 가는 데가 그 당시 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되게 좋아했던 그분을 맨날 가서 그분이 말하면 다 듣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면 오케이고 그분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거 너무 그 할머니 그 대놓고 그 매 물어보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주라 그래서 줬더니 너무 상극이라는 거예요. 이무송 씨랑 나랑 만나면 아주 아주 안 좋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방법이 없어.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막 너무 좋은데 어떻게? 미쳤어.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돈 줬어요 내가. 진짜? 엄마 모르게? 엄마 모르게 돈 줘가지고요. 극과 극이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바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끼면 만나. 극과 극이니까 이렇게 다시 원이 될 수 있다. 근데 뭐냐면은 아까 엄연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반대해서 하는 결혼을 했더니 이렇게 힘들더라. 자식들한테 하지 마라. 근데 중요한 건 자기들도 반대했을 때 어쨌건 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부모가 반대해서 그닥 효율성이 몹시 떨어져요. 반대를 자기는 해놓고 자식 보러 하지 말라는 거는 그건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정말 뭐가 씨였건 어쨌건 부모가 반대를 하건 안 하건 결혼하게 돼 있는 게 거의 일반적이고 죽기 전에 우리가 우리가 후회한다고 그랬을 때 했던 걸 후회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안 해본 걸 후회한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부모가 반대해서 헤어진 분들은 부모에 대한 그 원망이 거의 평생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 마치 첫사랑처럼 어떤 아련한 미련 같은 게 항상 남아있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혼은 반대를 한번 형식적으로 한번 튕기듯이 반대 정도 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그 후에 정말 진심으로 보내 안 보내 하고 결혼식장 참석을 안 하면서까지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70년대 드라마 보면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집에서 결혼을 해서 가는 정말 그 너의 진부한 결혼식. 장면이죠. 근데 지금 21세기도 드라마는 계속 아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안 걸어가면 될 거 아니야.
왜 걸어가면서 우냐고. 나 그 비겁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을 택하면 걷지 않으면 될 거고 정말 결혼할 거면 하면 되는 거지. 왜 저렇게 비겁한 사랑을 하지? 저는 70년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세상이. 했었습니다. 1분만. 제발 제 얘기를 1분만 더 들어주세요. 제 얘기는 처음이 가고 중간 부드러운데 다 앞에만 끊으면 제가 나쁜 놈이네요. 제발 1분만 더 들어주세요. 제 얘기를. 자, 그랬는데. 제가 그랬는데. 제가 1분만 더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신주에 이제 알다시피 제 성격이 평탄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혼 생활할 자신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반대하면 절대 안 하겠지. 그냥 계속 안 할 거야, 반대하면. 그냥 계속 안 하는 거야, 저는 사랑도 버리지 않고 부모님 뜻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결혼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그 여자 입장 같은 게 저희 엄마가 꼭 반대를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내가 사주를 보고 왔는데 그 사람하고 너하고 결혼을 하면 애가 안 생긴다더라. 그래서 내가 장남인데 네가 가가지고 그 집을 망하게 할 일이냐. 그래서 그냥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저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가가지고 애가 없으면 저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실은 사실 저희 남편에 대한 확신도 제가 없었고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에 대한 사실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거나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 이게 쏙 들어와요, 마음에.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한테 이걸 핑계로 해서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하고 나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남편이 당연히 고민을 할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저희 남편이 진짜 1초도 안 돼서 그럼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실험. 이야, 그 실험 정말 흥미롭다. 와, 근데 저는 너무 현명하시네요. 부러우시네. 그걸 듣고 거기 넘어갔어. 야, 실험 승낙. 나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다. 그전에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사실은 저희 남편 워낙 뜨뜻미지근해서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정말 1초도 안 걸려서 아, 이 사람은 정말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데리고 가겠구나. 실험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늘 실험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제 얘기도 좀 감동적. 아니, 감동적인 그거예요. 아니, 그래서 말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내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맞아. 나도 그 얘기에 감동하는 거 보니까 저도 그 사람이 사실은 좋았던 거고 아 그 사람도 날 좋았던 거구나. 그래서 그 부모님의 반대가 한 번에 이렇게 틱 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부모님이 속상한 게 반대를 해주셨으면 뭐 생각할 기회가 있을 텐데. 10번을 손을 봤는데 어떻게 반대를 해요? 그러게요. 제 남편을 100번 선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양가에서 그냥 누구나 결혼하겠다는 말만 하면 안 보고도 결혼시킬 생각을 했던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정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결혼만 때 오케이. 양가 상견례도 하기 전에 그런 무책임한 부모님들이 계셨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반대도 해보시고. 맞아, 맞아. 이성미 마담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태연만은 아버지의 선물이었다.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주제가 잔소리잖아요. 저는 엄마한테 잔소리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하면 정말 부러워요. 너네들은 좋겠다. 니네 엄마 잔소리를 듣고 커서. 저는 늘 어린아이 때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애들이 이제 막 와가지고 쪼러와서 아, 나 우리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 그러면 한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입을 다물고 저게 복에 겨운지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꽤 됐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정말 기둥 같은 존재였고요. 저의 버팀목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새엄마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엄마가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고요. 예.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혼자 생활하시고 저도 이제 하면서 따로 떨어져 있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새엄마를 예.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같이 살고 그 아버지가 야 엄마 어떠니 그러면 어린 마음에 저는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한테 되게 잘해주려고 애쓰고 말이라도 이렇게 살갑게 대하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엄마가 저한테 요새 어때 그러면 알아서 뭐하게 속으로 그래, 맞아. 엄마가 뭐 내 엄마도 아니면서 뭘 나를 알려고 그래 뭐 이런 삐딱함이 있었던 거죠. 그때가 한창 사춘기였고 중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또 같이 있으면서 저는 이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왜 꼭 재혼을 해야 돼? 그냥 혼자 살면 되지. 뭐 저렇게 그때 어릴 때는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주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아빠가 여자 좋아해서 저렇게 여자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제 막 얘기들을 듣고 그러니까 모난 아이가 됐었고 뾰족한 아이가 됐었고 누가 저를 이렇게 건드리면 제 안에 그 분노들이 뭐 예를 들면 엄마 없이 커서 그래. 그리고 뭐 아유 뭐 알기나 하겠어. 엄마 없었는데 이런 말들을 이렇게 툭 던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세월을 지내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참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구나. 나한테 뭔가 그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에 새엄마도 이렇게 하고 또 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애쓰셨는데 어린 마음에 내가 계속 거부했었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상처를 참 많이 준 아이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아버지의 그런 것들에 그냥 어느 정도 접을 거 접고 사랑받을 거 받으면서 아버지하고 엄마의 관계를 좀 잘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이 이제 제가 아이 낳아서 키우니까 알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어릴 때 그런 힘들었던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사람을 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게 해주셔서 사실은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새엄마가 저에겐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예. 새엄마를 만나시고 헤어지는 데 있어서 이성미 씨가 많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셨네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에게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엄마를 택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중학교 다니면서 어버이날이 아니고 그때는 어머니날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엄마들한테 편지 쓰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편지를 안 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왜 너 편지 안 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더니 편지 써야지 그러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늘에 계신 엄마께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고 있다가 야 이성미 나 읽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은 제가 이제 엄마 돌아가신 거 아무도 몰랐거든요. 제가 정말 그 다른 아이들한테 안 들키려고 병적으로 이제 그런 아이였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시간에 정확하게 가고 정말 선생님이 규칙 지키라 그러면 지키고 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이제 일어나서 읽어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 읽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엄마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딱 읽고 애들이 조용한데 제가 편지를 읽는 순간 자존심이 되게 상했어요. 예, 애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많은 아이들이 알아서 그 다음에 저를 대하는 게 너무 그 동정 어린 눈빛과 엄마가 없었구나라는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더 강해지는 아이가 되지 않았나. 예. 아이고 얘기하니까 막 아유 다 눈물 훔치시네. 예. 저는 4살 때 그 새엄마가 오셨어요. 근데 생모가 살아 계세요. 생모가 계시는데 몸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고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계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쭉 자라면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다른 친구도 다 엄마가 둘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둘인데 다른 친구는 한 명밖에 없는 거야. 4살 때부터 그랬으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였구나.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모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이제 계속 떨어져 있었으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뵐 수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그러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병원을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조그마한 강을 따라가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학교 끝나고 올 때 우리 그 강이 있어요. 글로 갔던 것 같은 거예요. 그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무조건 그 강을 따라간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길을 완전히 잃은 거예요. 길을 잃어가지고 막 울다가 이제 경찰서를 간 거죠. 경찰서를 가서 우리 집에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비가 왔어요. 비가 막 오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한 번도 정을 못 느껴봤는데 딱 한 번 진한 정을 느낀 게 그때예요. 그때 비가 막 왔는데 아버지가 날 찾은 거 아니에요. 밤새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업고 가시는데 그 아버지 등이 그렇게 큰 줄 몰랐고 근데 비가 오는데 그 아버지 등이 들썩들썩하면서 그 흐느끼는 느낌이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그때 아버지는 정말 가슴이 무너졌을 텐데 그때 날 찾으러 왔을 때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 근데 전 또 철없이 그랬거든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울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업고 가면서 막 우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처음 해본 거죠. 저는 웃기는 얘기는 하나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한테 야단 맞으면서 엄마 보고 싶어 그랬더니 어떤 엄마? 제발 개그맨들 제발 사랑해요. 나 어떻게 다 떨어졌잖아. 어떻게 맥주 엄마가 어떻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